6일 지방선거 전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요. 국민이 새 정부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줄지, 국민이 새 정부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정권 견제를 선택할지, 자, 이걸 판단해 볼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격전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경기도죠. 어제는요, 경기지사 후보 4명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가 새 정부 내각 인사를 비판했고,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로 받아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장관 인사와 차관 인사 있었어요.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장관 인사에서 전남과 경기도 출신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었고요.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성 말씀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또 다른 의원이 성비위에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이죠. 자,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정책을 계승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대변인 출신을 내세우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상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더군요. 네, 근데 그렇게 비춰질수록 그 후보에게는 불리할 것이다. 아,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보면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의 정통 이미지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이미지의 지사들이 많았어요. 네. 손학규 전 지사도 그랬고, 남경필 전 지사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 임창렬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그 유력 정치인, 본인들보다 훨씬 더 유력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후보의 후광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토하거나 반대하는 쪽, 견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 같은 당의 후보를 피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라고 했을 때는 뭔가 독자적인 또 행정가적인 그런 것들을 또 도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가 됐든 김동연 후보가 됐든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고 네. 하는 이 얼굴들이 안 보이게, 김은혜를 봤을 때 김은혜가 생각나도록, 네. 김동연을 봤을 때 김동연이 생각나도록 최대한 그렇게 승부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네.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강용석 후보는요, 김동연 후보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듣고 갈까요? 군대 안 다녀오셨죠? 근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저 오셨어요? 만기 일병 제대했습니다. 일병 제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병으로 어떻게 만기를 제대하시고 네, 방위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력 문제가 시력으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시력이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땐 0.04 맞나요? 잘 기억나면 뭐 맞게. 아마 그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0.04인데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할 땐 또 시력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비결이 뭡니까? 제가 77년도에는 라식 수술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제가 그 현역으로 군대를 저 만기로 전역을 했고 일병이고 보병입니다. 아니 일병이 어떻게 만기예요? 병장이 만기. 아닙니다. 자, 김동연 후보 측은 군 시절 시력 검사 결과에 대한 의혹은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사실상 보수 진영 경쟁자인 김은혜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추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일단 그 강용석 후보는 저 보수입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를 한다라는 취지는 같은 세력으로 어찌 보면 인정받는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저번에 한번 무산됐던 그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 본인의 세력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 단일화를 만약에 하면 그 시너지가 있을까? 강용석 후보를 이제 입당하는 걸 받아준다면 플러스가 될까? 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살펴볼까요?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자, 박빙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5.1%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단일화 얘기를 이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박빙에서 단일화돼서 5%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박빙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셈 아닙니까? 네. 근데 정치의 수학도 있어요. 정치 수학이 있습니다. 네, 공통 수학의 정석도 있지만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까? 저도 한번 농담으로 정치 수학의 정석이란 책을 써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딱 플러스 했는데 그만큼 안 나오고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에 비해서는 좁힌 거예요. 네.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국민의힘은 별론데 김은혜는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아하. 높습니다. 나 그냥 김동연 후보 찍을래. 김동연 또 그렇게 민주당의 부정적 색채 이런 것들이 많이 물들진 않은 것 같으니까 찍을래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권할래. 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단일화라는 것은.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노려볼 만한 전략은 그냥 단일화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놔두면 네.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의 선거 제도가 네. 좀 소수파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사표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강용석 후보의 표가 김은혜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유권자 단일화라고 하죠. 네.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네. 것을 그냥 노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국민의힘이면 절대 단일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른바 정치 수학의 논리로 1 더하기 1이 1이 아닐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